자, 5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치르시느라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 영상은 한능검을 치른 분들도 보겠지만은 이제 다음 한능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시던데요. 전체적인 총평 보고 50문제 중에 가장 어렵고 귀감이 되는 문제 5문제를 뽑아서 그 회차의 정확한 어떤 흐름, 문제의 어떤 유형을 완벽히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평부터 갈게요. 자, 일단 제일 궁금한 게 난이도일 텐데, 난이도는 그닥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전회차하고 비슷했는데요. 전근대는 중, 근현대는 중이다. 전회차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료랄지, 섬다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자, 시대별 출제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근대사가 이제 60%에 가깝고요. 근현대사가 한 40% 정도, 6대4 비율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제사를 보시면은 항상 정치가 대부분이야. 역사의 뿌리와 줄기는 정치다. 그래서 정치사가 70%, 경제 6%, 사회 8%, 문화 12%, 정치 다음은 문화죠. 그리고 지역사가 4%가 출제가 됐습니다. 알기 쉽게 도형 표현도를 한 번 더 보여드리면은, 자, 전근대사라는 것은 이제 초보자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가 이제 전근대사고요. 대원군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가 근현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 비율이 6대4다 이런 얘기예요. 자, 시대사를 보면은 아무래도 여기는 고대부터 출제가 높아지기 시작해서 고려, 조선, 근대, 일제까지가 거의 이제 완전 점수밭이고요. 고대하고 이제 현대가 비슷한 정도로 출제가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류사로 보시면은 정치가 35문제, 경제가 3문제, 그리고 사회가 4문제, 문화가 6문제, 그리고 지역이 2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장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는 문제를 뽑아서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2번 문제인데요. 가나라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부루, 해모수 들어봤습니까? 천재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황제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 있죠. 늑도록 아들이 없자 산천에 제사 지내서 대를 이을 자식을 구했는데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는 거야. 근데 말이 돌을 보더니 울어. 말이. 왜 울어? 그래갖고 돌을 옮겨보니까 어린아이가 있는데 딱 개구리 같이 생겼대. 금개구리. 그래서 금빛 나는 개구리 와자를 써서 금와왕이다. 그래갖고 얘를 금화를 하고 장성하자 태자로 삼았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입양한 아들이죠. 이 사람이 이제 금화왕이 되고, 이 금화왕이 그 유화부인 아시죠? 유화부인을 이렇게 불쌍해갖고 집에 뒀는데 햇살에 임신을 하고 알을 낳았으니, 그래갖고 금화왕이 처음에는 막 이거를 버리잖아요. 그랬더니 소나 돼지가 피하고 새들이 와서 덮어주고 해서 야 이거 뭐 있나 보다 그래갖고 유화한테 돌려줘 그랬더니 유화가 이렇게 품어갖고 난 아들이 주몽이다. 이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금화왕의 대소를 비롯한 7 아들이 질투를 해가지고 주몽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주몽이 부여에서 뛰쳐내려와서 고구려를 만들었다라는 거 아니야. 결국 여기는 금화왕은 어느 나라의 왕이야? 부여의 왕이다라는 거죠. 그럼 부여 한번 골라보잔 말이에요. 혼인풍습으로 서옥제가 있었다. 이건 고구려가 되는 거고,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지냈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사회는 이제 백제의 대표적인 회의가 되겠고,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외에 수출할 때 이제 변환의 내용이 되겠으며, 단궁, 과하마, 반어피 요거는 동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결국 정답은 2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도와 같이 13곳의 조창에, 조창 아시죠? 주변에 있는 쌀들을 임시 보관하는 창고를 조창이라고 합니다. 개경의 경창 등으로 조운하였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를 운반했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경창이라는 건 서울에 있는 창고, 서울경자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 서울이 지금 개경, 개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고려시대죠 만약에 한양이라고 그랬으면 이게 조선시대일 텐데,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수도가 딱 개경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개경의 경창, 요게 포인트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려시대의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그러는데, 요거는 통일신라고
통일신라 때 요거는 신문왕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한 거는 조선 중에서도 이제 후기가 되겠고, 요것도 이제 조선 후기가 되겠고요.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하고 계해약조를 체결했다. 이건 조선 시대고요. 세종대왕님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될까요? 5번이 되고, 예성강하고의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했다. 항상 수도의 외항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항구지요. 예, 그래서 신라 시대 때는 울산이 경주 옆에 있으니까 최고의 외항이었고, 고려 시대에는 병란도가, 또 조선 시대에는 인천이죠. 지금도 인천이고, 이렇게 수도와 가까운 항구를 외항이라고 그러는데, 예, 외항 병란도 고려 시대.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15번 문제인데요. 다음 교서를 내린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족해서 흑창을 뒀대요. 옛날 고구려의 그 진대법 아시죠? 고국 천황이 만든 진대법을 이름만 달리해서 가져온 태조왕건의 흑창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태조왕건 얘기냐? 끝까지 봐야지. 지금 백성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름을 흑창에서 뭘로 바꾸자? 의창으로 바꾸자. 이름을 의창으로 네이밍을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흑창은 태조왕건이고 의창은 누가 바꾼 거야? 고려 성종이지 뭐. 그치? 이렇게 고려 성종. 그러니까 이거는 사료를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성질 급하면 틀릴 수 있는 문제지. 자,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시켰다 그러는데 이건 이제 문종 때 있었던 일이고요. 국자감에 서족포를 설치했다 그러는데 이건 숙종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도서관 같은 거죠.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다. 이건 이제 정답이 되겠고, 정방을 폐지한 거는 이제 공민왕 때 있었던 일이고요. 개경에 귀법사를 세우고 균열을 주지로 삼았다. 이건 광종입니다. 자, 근데 요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답 고르긴 쉬워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오답률이 높지 않았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전에를 좀 볼까요? 이 이전? 이거 보면 헷갈릴 거, 이거 태조구나 그러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선다에 태조 왕건이 없잖아. 그러니까 태조 아닌가? 그리고 다시 읽었겠지. 그래서 이름을 의창으로 고친 거 성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고 가면 성종이 워낙 확실하니까 1번 선다가 문종이고 2번 선다가 숙종이고 4번, 5번이 각각 공민왕 광종이라는 걸 몰라도 요 12목 설치한 게 뭐 최승로 12목 설치 이건 너무나 숙종의 대표적인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답률은 그닥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나 정답이 아닌 다른 4개의 선다가 상당히 생소하고 까다로운 시험에 답으로 안 나오는 왕들의 것이었기 때문에 좀 놀랄 수는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골라왔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1번이에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곳 심우장은 이분이 조선 총독부를 마주하지 않겠다며 북쪽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저 기계가 있으신 분이네. 답 나왔네요. 님의 침묵 등을 지은 만의 한용운 선생님이죠. 이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한용운 선생님은 스님 아닙니까? 그럼 이제 불교 관련된 선다를 고르면 되겠네요. 자, 우리말 큰사전 편찬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는데 이건 이제 조선어학회가 한 일입니다. 광복 이후에나 완성이 되죠.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유교개혁을 주장하는 유교 구신론을 제창했다. 근데 이건 이제 박은식 선생님, 양명을 강조하셨고요. 월간지 유심을 발간해서 불교개혁 운동에 힘썼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진단학회를 설립해서 실증주의 사학을 발전시킨 건 이병도 선생이 되겠고, 역사를 읽는 새로운 견해라는 글을 쓰신 분은 신채호 선생님이 되시겠어요. 그래. 그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대전에서는 향토예비군 창설식이 열렸습니다.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 시도 사건을 계기로 68년 1월 21일 31명의 김신조 무장공비가 청와대 뒷산까지 넘어왔다가 결국 이제 사살되거나 북으로 다시 도망치거나 아니면 김신조 같은 경우 이제 항복한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날 지나서 푸에블로 미국 군함이 이제 납치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에서 비공식적으로 68년 4월 달에 실미도에다가 이제 684 부대를 만들어서 반대로 보복하자. 뭐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고, 또, 이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 이제 68년에 향토예비군이 설치됐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삼공화국 때가 되겠죠. 자, 박정희 대통령 골라볼게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호주제를 폐지했다 그러는데요. 요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국민교육헌장, 답은 쉽죠? 정답은 2번이고요.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시행하였다고 그러는데, 요것이 이제 MB 때, 이명박 대통령 때가 되겠고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공직자 재산 등록, 재산 얼마 갖고 있냐? 솔직히 다 이게 등록해. 요거는 이제 YS, 김영삼 전 대통령 때가 되겠고, 언론 통폐합이 단행되고 언론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그랬는데, 요거 이제 전두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요 대통령들, 전직 대통령들을 이렇게 맞추는 건 까다롭지만 답이 워낙 확실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부한 친구는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공부 안 한 친구는 모든 문제가 다 어려운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여기는 하는검 전문가의 손을 잡고 완벽하게 자격증 한 방에 땁시다.